스위스의 지하 벙커에서 수십 년 만에 가장 기이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세계 금융의 심장부이자 가장 보수적인 자본의 피난처인 스위스 은행들이 금을 팔고 은을 사들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투자 뉴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1978년 이후 처음 목격되는 거대한 자산의 대이동이자 다가올 통화 시스템 붕괴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그들은 제국이 무너지고 세계 대전이 발발하며 초인플레이션이 닥쳤을 때도 금을 쥐고 버텼던 이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금이라는 절대적인 안전자산을 내던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의 질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도대체 왜 금융의 제왕들은 안전자산인 금을 버리고 변동성이 큰 은을 선택했을까요? 그 해답은 역사적인 저평가 구간에 진입한 금과 은의 교환 비율에 숨겨져 있습니다. 현재 금과 은의 가격 비율은 90을 넘어섰는데 이는 지난 100년 동안 단 3번밖에 발생하지 않았던 극단적인 현상입니다. 1941년, 1991년, 그리고 2020년, 역사적으로 이 수치가 90을 넘길 때마다 시장은 예외 없이 18개월 이내에 폭발적인 가격 조정으로 응답했습니다. 스위스의 분석가들은 단순히 차트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10년의 구조적 변화를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위스의 결정에는 더 차가운 수학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만약 현재 시중에 풀린 통화량인 M2미의 40%를 금으로 뒷받침한다고 가정하면 금값은 온스당 37,875달러까지 치솟게 됩니다. 그러나 같은 논리를 15대 1의 비율로 은에 적용하면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은 가격이 온스당 2,325달러에 도달할 경우 금의 잠재 수익률은 677%에 불과하지만 은의 수익률은 무려 2,672%에 달하게 됩니다. 600%와 2,000%의 차이, 이것이 바로 스위스 은행들이 움직이는 진짜 이유입니다. 즉 스위스의 자본가들은 다가올 통화 리셋의 순간에 금이 불을 지키는 방패라면 은은 불을 기하급수적으로 증식시키는 창이 될 것임을 간파한 것입니다. 그들은 다음 분기의 실적을 위해 도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미국 달러가 지배하는 현재의 통화 질서가 끝나는 지점, 즉 통화 리셋이라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38조 달러라는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앉은 미국 경제 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불신임 투표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스위스의 스마트머니는 조용히 그러나 필사적으로 실물 은을 확보하며 다가올 폭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은밀한 움직임이 서막이라면 중국 상하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전면적인 전쟁의 신호탄입니다. 현재 상하이 금속거래소의 은 가격은 서방 세계의 표준 가격보다 무려 10달러나 높은 기형적인 프리미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의 비효율성이 아닙니다. 서방의 금융 세력들이 종이 계약으로 가격을 억누르는 동안 동방의 실물 수요자들은 웃돈을 얹어서라도 실제 은을 싹쓸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이러한 가격 차이는 거대한 진공 청소기처럼 전 세계의 실물 은을 중국으로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런던과 뉴욕의 금고에 있던 은괴들이 쥐도 새도 모르게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는 서방의 재고를 급속도로 고갈시키는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뉴욕에서 팔면 손해를 보고 상하이로 보내면 즉시 10% 이상의 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 당국은 2월 27일을 기점으로 종이 거래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상하이 선물거래소의 새로운 규정은 산업용 할당량이 없는 투기 세력의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이제 더 이상 실물 없이 가격을 하락에 베팅하는 행위는 불가능하며 기존의 공매도 포지션을 잡았던 세력들은 강제로 청산하거나 실물을 구해와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중국의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 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은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자원입니다. 그들은 금융차익이 아니라 공장을 돌리기 위해 은이 필요합니다. 실물을 가진 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시대가 도래했으며 서방의 종이은 시장은 동방의 실물 수요라는 거대한 쓰나미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전장은 동방에서 서방의 심장부인 미국으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동방이 실물 은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동안 서방 세계는 스스로가 만든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 속으로 침몰하고 있습니다. 월가의 황제 제이미 다이먼은
현재 상황이 2008년 금융위기 직전과 유사하다고 경고했지만 실상은 그보다 훨씬 더 참혹합니다. 2008년 당시 미국의 국가부채는 약 10조 달러 수준이었으나 오늘날 그 숫자는 무려 38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증가가 아니라 시스템의 수학적 붕괴를 의미합니다. 경제학의 기본 원칙인 72의 법칙에 따르면 부채는 일정 기간마다 2배로 불어나야 하는데 지금 미국은 그 임계점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복리의 마법은 이제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빚이 빚을 낳고 그 이자가 다시 원금을 불리는 악순환의 고리는 이제 그 어떤 정책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파국적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정치인들과 중앙은행은 여전히 연착륙과 2.5%의 경제 성장을 이야기하며 대중을 안심시키려 하지만 그것은 빚으로 쌓아 올린 위태로운 모래성일 뿐입니다. 골드만삭스의 분석에 따르면 주식시장이 10%만 하락해도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반토막이 나며 20%가 폭락하면 성장은 완전히 멈추게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건전한 경제 성장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부를 담보로 한 부채 기반의 연명치료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경제 성장이 멈춘 제국에서 화폐 가치의 하락은 필연적이며 이것이 바로 스마트머니가 가치가 희석되는 종이 화폐를 버리고 실물 자산으로 필사적으로 탈출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조차 안전하지 않다는 공포가 확산되면서 거대 자본은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돈인 은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제 위기 때마다 자본은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 이동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많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 부르며 새로운 시대의 방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38조 달러라는 미국의 부채 폭탄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한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참혹한 붕괴입니다. 한때 6만 3천 달러를 호가하던 비트코인은 고점 대비 50% 가까이 폭락하며 반토막이 났습니다. 알트코인 시장의 상황은 더욱 처참해서 카르다노와 같은 주요 코인들은 고점 대비 92%가 증발했고 수많은 밈코인들은 사실상 가치가 제로에 수렴하며 디지털 휴지 조각으로 전락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니라 신뢰의 붕괴이자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진 부의 허상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이 이토록 맥없이 무너지는 이유는 금융 시스템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인 재담보화의 덫에 걸려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경고했듯이 당신이 거래소에 맡겨둔 코인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거래소와 그림자 금융 세력들은 고객의 자산을 담보로 잡고 그 담보를 또 다른 곳에 빌려주며 거품을 키워왔습니다. 하나의 비트코인이 서류상으로는 3개, 4개로 둔갑하여 팔려나가는 이 구조는 코맥스의 종이, 은 시장이 가진 기형적인 구조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전기가 끊기거나 거래소 서버가 멈추는 순간 화면 속의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본 대이동은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로, 허상에서 실제로 향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스마트폰 화면 속의 숫자가 아니라 수천 년의 역사를 견뎌낸 실물,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이 소유할 수 있는 금속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옹호론자들이 디지털 금을 외칠 때 침묵하던 스마트머니는 진짜 금과 은을 창고에 쌓고 있었습니다. 특히 은은 산업적 필수재이면서 동시에 화폐적 가치를 지닌 유일한 자산으로서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빠져나온 막대한 자금을 받아낼 수 있는 유일한 그릇으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붕괴는 역설적으로 은 시장으로 향하는 자금의 물꼬를 트는 거대한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야 비로소 깨닫고 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나를 지켜주는 것은 암호화된 코드가 아니라 내 금고 안에 있는 차가운 금속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디지털 환상에서 깨어난 자금들이 실물 시장으로 쇄도하는 바로 그 순간 코맥스의 은 창고는 역사상 가장 위험한 수준으로 비어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단순한 날짜가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종이 은 시장의 거대한 거짓말이 드러나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숫자는 바로 8,800만 온스입니다. 코맥스 창고에 쌓여있는 은 중에서 당장 실물로 인출 가능한 등록 재고가 심리적 마지노선인 9천만 온스 아래로 붕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월 5억 3,200만 온스에 달했던 총 재고가
불과 몇 달 만에 31%나 증발해버린 것은 단순한 재고 감소가 아니라 시스템의 혈액이 말라가고 있다는 치명적인 신호입니다. 창고가 비어간다는 것은 가격을 억누르던 세력의 탄약이 바닥나고 있다는 뜻이며 실물을 요구하는 바이어들에게 내줄 은괴가 물리적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명백한 경고입니다. 상황을 더욱 절망적으로 만드는 것은 현재 열려있는 선물 미결제 약정의 규모가 실제 인출 가능한 등록 재고의 400%를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은괴 하나를 두고 무려 4명의 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내일 거래가 마감되고 실물 인도를 요구하는 거대한 주문이 쏟아진다면 시장은 감당할 수 없는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급 부족이 아니라 종이 보증서로 쌓아 올린 가격 결정 시스템 자체가 마비되는 뱅크런 사태입니다. 하락에 베팅했던 공매도 세력들은 갚아야 할 은을 구하지 못해 천문학적인 웃돈을 주고서라도 포지션을 청산해야 하는 쇼트 스퀴즈의 덫에 걸려들었습니다. 그들이 살 길을 찾아 허둥지둥 매수 주문을 넣는 순간 은 가격은 수직으로 치솟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환경이 완성된 것입니다. 차트 역시 폭발 직전의 압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 가격은 21일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돌파하며 기술적 저항선을 무너뜨렸고 이제는 갭 상승을 통해 다음 가격대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자산 가격이 주요 이동평균선을 회복하고 안착한다는 것은 강력한 매수 신호를 의미하며 특히 지금처럼 재고가 바닥난 상황에서의 추세 전환은 단순한 반등이 아닌 거대한 파동의 시작을 암시합니다. 시장은 이미 일일 변동성 6%라는 거친 파도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공포가 아닌 기회의 신호탄입니다. 내일 오후 1시 25분 코맥스의 실물 인도 통지서가 발송되는 그 순간은 종이로 만든 대미 실물 수요라는 거대한 홍수에 무너지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서방의 금고가 비어가고 동방의 수요가 폭발하는 이 시점에서 일본이라는 거대한 변수가 불길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시장의 폭발력을 결정짓는 마지막 열쇠는 도쿄의 일본은행에서 쥐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는 지난주 일본은행 총재와의 회담에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며 시장의 흐름을 단숨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과거 2024년 9월 의원 시절부터 금리 인상을 멍청한 아이디어라고 비판해온 대표적인 금융 완화론자이며 그녀의 이러한 입장은 엔화 약세를 유도하여 글로벌 유동성을 공급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거대한 자금 흐름 때문입니다. 이자가 싼 엔화를 빌려 전 세계 고수익 자산에 투자하는 이 메커니즘은 지난 수년간은 가격 상승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였습니다. 차트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은 상장 지수 펀드의 가격 움직임과 엔화의 가치 변동을 겹쳐보면 놀라울 정도로 정교한 역의 상관관계가 드러납니다. 엔화 가치가 떨어질 때마다 은 가격은 폭발적으로 상승했으며 반대로 엔화가 강세를 보일 때마다 은 가격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금리 인상을 억제하고 완화적 통화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은 꺼져가던 엔캐리 트레이드의 불씨를 다시 살려내겠다는 명백한 선언입니다. 그녀가 곧 지명할 2명의 일본은행 심의위원 또한 비둘기파, 즉 금리 인상을 반대하는 인사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엔화가 다시 한번 약세 기조로 돌아서며 환율이 달러당 156엔을 넘어설 것임을 암시합니다. 엔화가 약세로 돌아서면 일본의 투자자들은 자국 화폐의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해외 자산과 실물 자산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은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자 산업적 수요가 뒷받침되는 유일한 저평가 자산으로서 일본 자금의 피난처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완화 정책은 단순히 일본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값싼 유동성을 공급하여 코맥스의 은 매수세를 부추기는 촉매제가 됩니다. 서방의 공급 부족과 동방의 수요 폭발, 그리고 일본발 유동성 공급이라는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는 지금은 시장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완벽한 상승 기류를 타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한마디가 나비 효과가 되어 코맥스의 은 가격을 성층권으로 쏘아 올릴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결국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습니다. 스위스의 지하 벙커에서 시작된 자본의 대이동,
상하이 항구로 빨려 들어가는 실물은의 행렬, 미국의 부채 시계가 가리키는 파국의 시간, 그리고 디지털 자산 시장의 붕괴까지 이 모든 현상은 단 하나의 결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금융 역사의 거대한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 기회가 아니라 다가올 거대한 부의 재편 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종이 화폐와 디지털 코드에 의존하던 신기루 같은 부의 시대가 저물고 실물 자산이 왕좌를 되찾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코맥스의 셔터가 올라가고 실물 인도를 요구하는 전표들이 쏟아지는 순간 우리는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의 운명이 얼마나 가혹하게 갈리는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텅 빈 창고와 폭발하는 수요가 충돌하는 그 지점에서 은가격은 우리가 상상해온 상식을 뛰어넘는 궤적을 그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무너져가는 달러 시스템과 함께 침몰할 것인지 아니면 역사적으로 검증된 부의 방주인 은에 올라탈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가격은 시장이 주는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망설이는 자에게 역사는 자비롭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자산이 누군가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종이 조각인지 아니면 어떤 위기 속에서도 가치를 잃지 않는 진짜 돈인지 점검하십시오. 폭풍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그 신호를 무시할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경고음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선명하게 울리고 있습니다.